그때 제가 P를 3억 1천을 받았습니다.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와. 경매 한 건 받으면 뭐 수억 원씩 버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분들의 뚝배기를 깨다 보니까 강의할 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 초보분들은 그냥 접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드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부동산 불패 전략. 무조건 싸게 사야죠. 오늘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저자이신 네이마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면 책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말 불확실한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이럴수록 더 경매가 인기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요. 고금리도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는 특례 보금자리까지 중단을 하면서 유동성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시장이 점차 정체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한 경매 시장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분들이라든가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안전마진을 위해서라도 경매 시장으로 많이들 문의를 하거나 배우러 오시는데요.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향후 1년은 경매의 기회 시기라고 말씀하셨는 건데 경매 단도직입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일단 경매의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업이 굉장히 좋죠. 경매로 투잡하기가 참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로 들어가는 내 노동력이라든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적거든요. 실제 경매를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물건지에 대한 임장을 가고 싶다던가 하게 되면 제가 주말이라든가 휴일날 그 물건지에 임장을 가면 되고요. 실제 입찰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내가 휴가라든가 반차를 내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매 대리를 활용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 내 노력과 내 시간에 대비해서 쉽게 접근 가능한 게 경매입니다. 지금 저희 쿠팡맨만 노릴 때가 아닙니다. 크몬 프린스가 다가 아닙니다. 부업 경매만 한 게 없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중개 사고라든가 중개 사기 같은 것들이 없죠. 요즘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데 이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이 뭐냐면 일단 전세를 맞춘 상태에서 같은 날 매매를 일으키면서 중개 사기와 중개 사고가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법원이 하잖아요. 중개 사기나 중개 사고로부터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네네, 맞습니다. 경매 입찰하는 분들은요. 최근 거래가를 바탕으로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하고요. 그 물건의 연식이라든가 시장의 흐름 이러한 것들에서 가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건 경매가 맞고요. 다만 경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대신 권리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기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한다면 안전한 물건들로 접근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의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 성공 사례, 앞으로 어떻게 경매를 했을 때 돈이 되느냐 이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경매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례는 저 역시도 손에 꼽는 사례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따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도 수없이 꾸준한 입찰을 통해서 손에 꼽는 사례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워낙 한 건에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버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대뜸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경매 한 건 받으면 수억 원씩 버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분들의 뚝배기를 깨다 보니까 강의할 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 절대 그런 쉬운 건 없고요. 정말 꾸준한 입찰과 꾸준한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데 일단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수도권 내에 재개발지를 좀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재개발지다 보니까 노후된 빌라였음에도 좀 인기가 많이 있었고 20명 정도가 입찰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7,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5천만 원의 경락잔금 대출과 2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다 치렀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돈이 없어서 그때 원래
원래 도배, 장판,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차피 재개발지고 1, 2년 뒤에 뭐 이사를 나가거나 부셔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저렴하게 월세를 맞추자라고 해서 그 주변보다 좀 저렴하게 200에 30에 월세를 맞췄습니다. 그 당시엔 금리가 워낙 낮아서 제가 이자 상환을 하고서도 한 10만 원 정도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넣고 10만 원씩 남았고 네, 거기다 재개발에 묶였다는 거죠. 재개발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와 함께 이주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조합원들한테 이주비를 1,000만 원씩 줬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과 함께 또다시 2년 있다가 제가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피를 3억 1,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1,000만 원과 그리고 피 3억 1,000 해가지고 제 시드머니는 1,0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뭐 월 임대 수익이라든가 뭐 총회 참석하면 그때 당시 막 15만 원, 20만 원씩 줬었어요. 시드머니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누가 빌라 절대 사면 안 된다 했나요? 결국은 신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향후 트렌드도 그렇고 네, 신축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경매 이용해서 재개발지 잡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리고 수익률이 높았던 물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재개발지를 저는 노리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제가 뭐 또 다른 뭐 수익률로만 따진다면 무한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물건이냐면 지하에 있는 재개발지를 5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전세를 놨어요. 최우선 변제금액 내에 있는 2,300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받다 보니까 제가 들어간 투자금이 그대로 회수가 되고 오히려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남는 이 300만 원은 뭐 세금도 내고 매달 나가는 이자로 좀 충당을 했고요. 1년 있다가 피 1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제가 들어간 돈은 바로 회수가 된 상태에서 1년 뒤에 1억 원의 피를 받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로 따지자면 무한대의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때 당시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저는 소액 투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다세대 주택 뭐 이러한 것들 노후된 주택들을 낙찰받아서 상품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500뛰기, 1000뛰기 이렇게 해서 수익을 꾸준히 이어왔었거든요. 이런 꾸준함이라든가 부지런함이 좀 동반이 되어야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찾아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 한 방에 경매로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큰 욕심이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시세 차익이 노리는 거를 경매로 했을 때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유튜브만 보면 뭐 하나 낙찰만 잘 받으면은 수억 원씩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도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경매만 하면 돈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매도 일정 부분의 리스크가 있고요. 반드시 경매도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돈 주고 경매 수업 들어도 너무 큰 환상만 주는데 이렇게 오늘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저자이신 네이마리님을 모시고 정말 핵심적인 얘기, 리스크까지 알려주셨네요. 네이마리님, 네네. 이 책 읽고 좀 제가 스스로 경매 공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팁 좀 알려주세요. 경매를 처음부터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경매 물건을 다루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흥미를 쌓고 지식을 쌓는 방법도 있고요. 글자가 좀 편하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경매 입문서 같은 것들 뭐 이것도 포함돼서요. 이러한 것들이 읽는다든가 혹은 경매 관련해가지고 블로거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글을 읽은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쌓고 스스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뭐 저는 강의를 좀 추천드립니다. 강의 들으면 좋죠. 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매 초보들이 접근하기에는 뭐 유치권, 대항력 뭐 어려운 거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물건들 위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뭐 유치권이라든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 관련해서 물건들은 초보분들은 그냥 접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팁은 드릴 수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라. 모든 게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만 찾아서 입찰하셔도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허가량, 착공량을 보면 분명히 수도권 시장에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경매 영상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네이마리님의 신간, 이 책의 제목을 아래에 적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마르님, 지금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된 상태로서 좀 많이 시장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주택 인허가나 착공 같은 것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급 절벽은 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래량은 점점 낮아져 가고 있고 매도 물량도 쌓이고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선뜻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 속에서 저는 좀 경매를 배우셔서요,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 빠잉. 악플 안 됩니다.